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커리어의 박성원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뵀을 때 어떤 주제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좋을까? 그리고 굉장히 소중한 시간들이잖아요. 무엇인가 유의미한 시간을 우리가 좀 나눌 수 있을까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이곳이 어디죠? 이곳이 어딜까요? 서울대학교죠. 서울대학교의 학생들을 만날 때는 좀 무엇인가 내가 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심적 부담이 진짜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에 대해서 소개는 했으니 좀 몇 가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 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왜 물리교사를 하다가 이렇게 사업이라는 스타트업을 하게 됐을까요? 제가 그 유명한 재물포 교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듣는 많은 친구들은 물리를 하는 걸 되게 어려워했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교사로서 자질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 교사로서의 어떤 소명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는가가 5년을 교사했는데요. 한 3년 차부터 정말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유행했던 드라마가 저를 사업의 길로 되게 강하게 임팩트를 줬어요. 그때 드라마가 딱 들으면 언제쯤인지 아실 것 같은데, 혹시 시크릿 가든이라는 드라마 아십니까? 네, 시크릿 가든의 현빈을 보면서 남자가 태어났으면 저렇게 멋들어지게 한번 살아봐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정말 사업이라는 게 무엇이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때부터 시행착오나 많은 것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부 때는 전자공학이랑 물리학을 했는데요. 이것들을 가지고 사업을 할 만한 게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할 만한 것들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거는 시니어 비즈니스라는 걸 맨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100세 시대에 시니어들을 위한 무엇인가가 열리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정보도 없고 준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 끝에 제가 지금의 다움 커리어는 나다움을 만들어주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나다움을 찾아도는 회사 다움 커리어입니다. 저희가 어떤 회사인지만 잠깐 설명하고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 계신 많은 우리 학생분들이 그런 것들을 경험했을 거예요. MBTI나 홀랜드나 이런 여러 가지를 진단검사를 받고 진단검사에 따라서 나의 성향과 강점, 약점, 그리고 내가 되게 흥미를 느끼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결과지로 받은 적이 있겠죠. 저희 진로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진로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진단검사 베이스입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에서 되게 고민이 많았던 건, 과연 이렇게 많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진단검사를 하는데 이 진단검사가 유의미하냐 이거였습니다. 잠깐 생각해 볼까요? 정말 유의미하다고 생각하세요? 무의미한 것도 아니지만 이게 100% 유의미하지 않다는 거에 저는 집중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우리가 진단검사를 할 때 모두가 개인마다의 컨디션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진로라는 걸 설계할 때 진로를 알고 있는 부분과 모르는 부분, 예를 들어서 지구과학 환경부라는 이 부에 내가 들어왔을 때 정보가 있어서 들어온 친구도 있겠지만, 누군가가 내가 정말 서울대를 가고 싶은데 성적에 맞춰서 들어온 친구도 있을 수 있겠죠. 진단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를 했을 때 내가 이런 정보들이 없이 진단검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집중했던 건 진로를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처럼 진로를 과목 형태로 바꿔보자. 첫 번째, 과목 형태를 바꾼다는 건 진로라는 걸 교육해서 커리큘럼처럼 얘가 알아가고 알아간 거를 분석하고 분석한 거에 대해서 얘가 강한 거는 더 강하게, 약한 거는 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거꾸로 제공할 수 있게 해주자.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음 커리어 기술력입니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인정한 소셜벤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스타트업으로도 인증을 받았고요. 여러 가지 인증들은 다들 알만한 것들은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데이터 하우스를 관리합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그럼 다음 커리어는 뭐 하는 회사예요? 저희는 IT 회사입니다. IT 회사인데 이런 진로 교육을 IT에 묶여서 이런 컨텐츠로 학생들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제가 오늘 입구에 들어오자가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여기도 여러 가지 경진대회를 하는데 지구환경과학부에서 하는 게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여기서 이야기할 주된 내용은 그걸 것 같습니다. 지금 세상이나 아니면 글로벌한 이 모든 부분에서 어떤 벤처기업들과 어떤 스타트업들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 많이 생기는데 거기 안에서 우리 옆자리에 있는 애가요, 진짜 5년 뒤에 500억짜리 회사의 대표가 될 수 있고요. 저는 그걸 너무 많이 겪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찾아보면 D쉐어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현승원 의장이라고, 지금 현승원 대표가 있을 때 3J 에듀였어요. 3J 에듀에서 영어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현승원 의장과 나름 친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51%를 1,500억에 매각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죠. 아, 이게 누군가의 남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가 될 수 있고 우리들의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근데 그 얘기가 내게 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떤 걸까요? 굉장한 갈망이 다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 갈망이 그냥 갈망이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의 전제 조건이 더 있습니다. 근본 있는 갈망. 뭐? 나의 실력이 되는 갈망만이 그런 결론을. 이게 바로 저희가 AI를 가지고 어떻게 학생들의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관리하느냐, 기술력을 가지고 왜 국가가 인정한 AI 기술 보유 스타트업으로 어떻게 가는가,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왜 되게 많은 고민을 했냐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분야가 어떻게 보면 특수 분야인데, 특수 분야에서 내가 꼭 저런 AI나 이런 로직에 따라서 무엇인가 알아야 이런 프로세스나 이런 로직을 짤 수 있는가라고 고민할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저 AI에 대해서 굉장히 겉핥기시밖에 모르고요. 많은 성공한 벤처기업들의 인터뷰나 이런 것들로 만나봐도 무엇이 있냐면 그들이 전부 개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내가 어떤 로직이 구현이 가능한가까지를 생각하는 게 내 몫이라고 생각하면 AI나 우리가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기술의 이해가 조금은 부담이 덜할 겁니다. 모든 걸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십시오. 그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수많은 연사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가져온 게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청년 실업과 4차 산업혁명, 벤처기업은 왜 증가하는가,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대학원생도 있을 거고요. 대학생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연구원이 되거나 대기업에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스텝일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꿈이 내가 적어도 지구 환경의 온난화를 어떤 데이터 방식으로 분석을 해서 내가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고 이런 부분들에 일조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개인이 벤처기업의 스타트업의 대표입니다. 그런 걸 꿈꾸나요? 저는 그런 걸 꿈꿨으면 좋겠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은 조금 더 굉장히 변화가 많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대기업들의 여러분들의 순환율 어마어마합니다. 공무원이요? 어제 뉴스가 뭐가 났는지 아세요? 5년 안에 그만두는 공무원이 10,000명이 넘어요. 5년 안에 그만두는. 7급, 9급 다 포함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꿈꾸고 어떤 부분이 배고파서 서울대에서 석사하고 서울대에서 이렇게 학부로서 열심히 살고 있어?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오는 건 청년 실업 문제가 있는데 아시죠? 욜로족. 욜로족이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욜로족이요. 5년, 6년 전만 해도 다 욜로였어요. 카톡 프로필 다 욜로. 근데 없어졌죠. 왜 없어졌을까요? 내일의 미래를 그릴 수 없으니까. 욜로가 진짜 내일의 행복을 주지 않거든. 오늘의 행복이 내일의 스트레스라는 거를 우리는 안다는 거죠. 어느 날 우리가 다 아는 방송인 서장훈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방송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대학생들이 한 300~400명 모인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꿈꾸잖아요.
여러분들이 꿈꾸면 절대 누구한테도 기대지 마세요. 무엇인가 일어난다고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왜 방송 일을 이렇게 미친 듯이 하는 줄 아세요? 제가 돈 벌려고 하는 줄 아세요? 아니요. 제가 발전하지 않으면 퇴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의가 궁금하고 무엇인가가 기대되고 성장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트렌드가 바뀐다는 거예요. 루틴이.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고 하고 그거 안에서 자기 관리를 하려고 하죠. 그게 되지 않으면 한계가 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보면 나이 차이가 크게 많이 나지는 않지만 무엇인가 그래도 사회라는 걸 경험 더 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좀 나눌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의 대학 생활과 대학원 생활에 충분히 집중해야 되는 건 나 자신에 대한 집중이에요. 근데 오히려 저를 돌아봐도 아니면 내가 내 후배들을 돌아봐도요. 대학생과 대학원생 때 취업, 결혼, 집 문제, 돈을 어떻게 더 벌지? 코인을 해야 되나? 아니면 뭘 하지? 주식하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내가 강남에 가서 진짜 이름 있는 학원 강사로서 돈 좀 만져볼까? 여러 고민들을 하죠. 그 고민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고민이 5년 뒤에 같은 고민이 여러분들 해소될까요? 그걸 먼저 생각하십시오. 5년 뒤에 여러분들은 그 고민에서 벗어나서 그것보다 한 차례 높은 고민들을 하는 걸 꿈꾸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서울대 와서 열심히 공부해서 나만의 플랜을 짜는 거 아닙니까? 보시면 여기서 제가 얘기할 거 지금 대기업에서 MZ세대에 대한 인사권과 MZ세대에 대해서 인사력을 가지고 인사교육을 하는 부서가 따로 생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코로나여가지고요. 우리가 재택근무했잖아요. 재택근무가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끝나서 LG, 삼성 아니면 우리가 흔히 다 알고 있는 유수 기업들에서 재택근무,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재택근무 그만하고 이제 다시 회사로 와서 근무하자라고 얘기합니다. 20대 애들의 20대 우리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단 답변이 뭐라고 조사하니까 나온지 아세요? 근데 저 오늘 이 강의 듣기 전에 어디 가서 다 싸우고 오신 거 아니죠? 다들 마스크 쓰고 되게 이렇게 바라보는 게 되게 무섭게 째려보는 것 같아서 제가 긴장이 더 되는 것 같아요. 뭐라고 달았을까요? 관둘까였어요. 관둘까?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또 있어요. 이제 부장님이 요즘 부장님도 젊어요. 40대 중후반 아주 젊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모여서 근무하게 됐는데 다음 주 이것도 배려한다고 한 거예요. 다음 주 목요일 날 우리 으쌰으쌰해서 삼겹살에 저녁 먹고 갑시다 했어요. 또 20대 가장 많이 단 답변이 뭘 것 같아요? 관둘까? 이거였어요, 진짜. MZ세대는 뭐냐면요. 내가 회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있지만 이게 일과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내 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대기업이 모를까요, 알까요? 압니다. 대기업이 바뀌고 있어요. 실제 대기업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대기업에 취업을 하든 아니면 내가 1인 기업을 하든 어딜 가든 여러분들은 내가 이렇게 표현하면 극단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내가 상품이 돼야 되고요. 내가 가장 매력적인 상품이 돼야 돼요. 대체 불가능한. 근데 대체 불가능한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왜 나 자신에 집중하라는 줄 아세요? 나 자신에 집중하지 않아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는 친구는요. 남이 무엇을 원해서 얘기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시간에 대해서 정말 즐길 때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완성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주요 국가가 어쨌든 취업이 다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취업률이 힘듭니다.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현상에 주목하지 말고요. 이거는 모든 부분에 마찬가지입니다. 현상에 주목하지 말고요. 흐름을 바라보십시오. 절대 현상에 주목하지 마세요. 하나 예를 들까요? 제가 아침마다 회사가 한 30분, 40분 걸려서 조깅을 하고 옵니다. 저희가 조깅을 할 때 여의도 한강이 보이고요. 거기서 조깅을 하다 보면 이번에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장마나 이런 것 때문에 부셔졌잖아요. 그것들이 보여요. 막 넘치고 뭐하고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그거 보면서 그걸 치우는 거에 집중하는 건 노동인데요. 그게 내년에 또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건 뭘까요? 그걸 뒤에서 나와요. 노동의 변화인 지식적 노동이라고 합니다. 지식적 노동은 내가 몸으로 했던 노동을 10번 할 때 지식적 노동은 한 번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지금 국가들이 이렇게 되는 건요, 얘네들 다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지금 너무 많이 들었죠?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되게 많이 듣는데 혹시 서울에서 무인 마을버스가 운행되는 거 아는 친구? 무인 마을버스가 서울 시내에서 지금 이미 운행하고 있어요. 시범 운행을 지금 6개월 넘게 하고 있습니다. 아는 분 계세요? 스타벅스 쿠폰 드릴게요. 오늘 제일 밝은 웃음을 하고 계셔. 없어요? 네. 저기 월드컵 경기장부터 해서 도는 코스예요. 무인 마을버스가 벌써 6개월 이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 더 얘기할까요? 우리 텔레뱅킹 들어보셨죠? 텔레뱅킹. 그 다음이 뭐예요? PC뱅킹. 그 다음이 뭐예요? 스마트뱅킹입니다. 우리는 그 변화 가운데 여러분들은 완전 중심에 딱 던져진 거예요. 진짜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3년은 우리 선배들이 10년을 예상하지도 못한 것들이 3년 안에 일어날걸요? 여러분들이 혹시 1998년도는 태어났어요? 그때 태어났어요? 그 1997년도, 98년도에 대한민국에 굉장히 IT 강국으로서 막 급부상하면서 이런 기사가 언론을 장악했어요. 여러분들이 구경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것보다 큰 핸드폰이 있었어요. 그때 핸드폰은요,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엄청 컸거든요. 그거를 막 이렇게 들고 이거를 이렇게 들어요. 그리고 그게 나랑 대화하는 건지 본인 대화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김 사장 하면서 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 뒤에 97년도에요. 획기적인 상품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21세기 이거는 최고의 센세이션이라는 칭찬까지 듣는 상품이 나와요. 뭘까요? 여러분들 절대 알 수 없을 것 같은데. 뭘까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시티폰? 진짜 모르는구나. 시티폰. 시티폰은 뭐냐면요, 발신 전용 폰입니다. 발신 전용 폰. 우리가 시대를 거슬러 올라서 우리 아저씨들은 그런 세대에 살았구나. 시티폰은요, 삐삐랑 휴대폰 이전의 중간 단계인 거예요. 삐삐에서 음성을 녹음하면 우리가 공중전화에서 줄을 10m, 20m 서서 삐삐 음성을 확인해야 되는 걸 발신 전용 폰으로 공중전화 2m 안에 어디든 가면 내가 누구든 전화하고 내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1년 6개월 만에 사업자가 말소를 해요. 그렇게 극찬을 받았던 시티폰이 뭐가 나왔냐면 지금의 우리 휴대폰의 태생인 PCS 폰이 그때 나옵니다. 3년 만에 보급률이요 1000만을 찍습니다. 대단하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모르는데 그런 변화가 있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겪을 변화는 더하되니까요. 지금 어떤 분야에서도 AI 모르잖아요. 빅데이터 모르잖아요. 대화하기 힘듭니다. 제가요, 머신러닝이 뭔지 알았을까요? 딥러닝이 뭔지 알았을까요? 파이썬이 뭔지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어요. 내가 적어도 스타트업의 대표면 공부해야 되겠더라고요. 머신러닝은 기계적 학습 그대로입니다. 딥러닝은 머신러닝이 쌓이면 이 친구가 진짜 뇌처럼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분야의 전공자가 맞고 내 분야가 정말 내가 최고야 라고 한다면 다른 분야까지도 섭렵을 하셔야 돼요. 이게 그 얘기예요. 지금 어쨌든 취업률 계속 떨어지고 있고 대학원만 취업률이 80%를 좀 유지하고 있죠. 이건 뭘까요? 나름대로 취업을 준비해서 취업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가 경쟁력이 있지 않으면 절대 다른 사람들과 대처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미 공급은 넘쳐나요. 어떤 공급이 넘쳐나냐면 아무리 학력 인구가 줄고 전체적인 일할 수 있는 근로 인구가 준다고 해도요, 변하지 않는 것. 그 안에서 일할 사람들은 일할 곳보다 더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대처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어야지 누구든지 대처할 수 있어. 나만큼 전공의 지식을 가지고 나 같은 학점으로 나 같은 학생이 칼스트에 있을 수 있고 뭐 버클리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친구들이 국내로 들어왔을 때 내가 적어도 너랑 싸워도 이긴다라는 게 여러분들은 있어야 됩니다. 그 무기가 있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들이 원하는 무엇인가 비전들이 있죠. 꿈. 그래, 나 정말 대기업에 가도 내가 어떤 자리까지는 할 거고 내가 1인 창조기업이 돼도 무엇인가 할 거야. 그런 것들을 이루기가 힘들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이 그거예요. 생산 능력과 기계가 이렇게 완전 크로스가 됐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정말 문제를 심각하게 알아야 되는 게 지금 이번에 화곡에서 아파트 분양이 요즘 굉장히 힘든데 상가 분양이 100% 다 됐어요. 이거 되게 제가 좋아하는 그 송기령 부사장님 그 우리 강의 들어보신 분 계시죠? 원체 유명하니까 다음 카카오 부사장님이셨다가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송기령 부사장님이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거기가 상가가 분양이 다 된 거예요. 분양이 다 된 이유를 봤더니 요즘같이 불경기인데 어떻게 다 됐지? 100% 무인이어가지고요. 무인 아이스크림, 무인 편의점, 무인 카페, 하다못해 무인 갈비찜. 아시죠? 무인 갈비찜이 있는 거. 무인 갈비찜이 뭐예요? 자기가 밀키트처럼요. 갈비를 사다가 집에서 구워 먹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더 이상 인건비는 무엇인가 매출로 연결되고 매출이 상승하려면 더 많은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공식 자체가 무너지는 세상을 여러분들이 산다니까요. 지금의 선배들은 그걸 경험하지 않으니까 스트레스를 되게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그 모든 공식의 벗어나는 세상이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있어요. 근데 더 웃긴 건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그 세상을 모르니까 뭐라고 조언할 수가 없어. 예측이 안 되거든. 그래서 이겁니다. 생산의 지능화 혁명이 시작된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산을 지능화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산을. 지금 하고 있는 많은 연구, 내가 논문을 보고 내가 그리고 어디 연구원을 가든지 아니면 무엇인가에 국가 발주를 받아서 무엇인가 할 때 여러분들이 자동화하고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여러분들도 왜 힘드냐면 우리를 가르치는 사실 교수님들, 중고등학교 때 선생들이 다 여기 살았던 선생님들이고 여기 시대에서 배웠던 유물로 여러분들을 가르치니까 여러분들한테 사실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야, 우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니네 저거 해봐.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건 변화와 다양함을 절대 무서워하면 안 되고요. 그걸 해봐야 돼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잘 가르쳐준 교수의 수제자라고 되겠지만 미래가 진짜 원하는 매력적인 인재가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되게 웃긴데 제가 100억, 200억 얘기할지 저도 몰랐어요. 제 월급 얼마인 줄 아세요? 선생님 처음 했을 때? 저 군대 갔다 오고요. 석사 했잖아요. 그거 연봉으로 다 칩니다. 호봉으로. 207만 원이에요. 제가 207만 원 받고 그때 생각했던 거. 지금은 몇 배 더 벌까요? 정말 훨씬 많이 법니다. 돈이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에서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치의 삶을
어떻게 발전시키는가, 지금 나는 그렇게 비유했지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변화라는 거죠. 에이블리 아세요? 에이블리. 패션 아시죠? 에이블리. 저 정말 놀랐어요. 에이블리 매출 얼마일까요? 이게 내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걸 가지고 들어보세요. 에이블리 매출이 1조 5천억이에요. 믿기나요? 이 사람이 우리보다 뛰어나서 잘나서? 아니, 저는요, 인사이트가 있어서라고 생각해요. 다른 게 있다면. 또 다른 플랫폼을 꿈꿉니다. 여기 안에서.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는 이미 무엇인가의 정점을 찍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쵸? 왜?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다 한 번쯤 제일 와보고 싶은 대학에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런 우리에게 어떤 인사이트가 있어서 또 다른 도전을 주시나요? 여러분들 아세요? 제1 서울대 카이스트, 우리가 얘기하는 나름 명문대학교나 명문해외대를 다니는 친구들이 대학을 갔을 때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5위 안에 다 꼽히는 게 허무함입니다. 허무함. 이제 뭐 하지? 이제 놀면 되나? 여기 들어왔으니까 내가 어떤 안정적인 게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그게 더 이상 여러분들이 다니는 어떠한 것도 여러분들을 개런티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개런티해야 돼요. 나 누구야? 나 누구야? 그 대학이 나를 증명하지 않아. 나는 내가 나를 증명해. 여러분들 어떤 실력으로 증명하세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많은 그 실력적인 부분과 간절함이 어떻게 녹아나냐 이겁니다. 저는 이 대표가 이 얘기를 인터뷰 때 했거든요. 보면 삶은 무엇을 상상하든 힘들다. 세상을 달리 보는 렌즈가 필요하다. 이분이 이 얘기했어요. 제일 위험한 게 그거더라. 작은 성공을 어떤 우물 안에서 경험했을 때 거기보다 큰 우물에 그 성공의 룰을 그대로 적용할 때 그대로 실패하더라라고 얘기했어요. 인터뷰에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성공들 너무 훌륭합니다. 근데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그동안의 패턴과 그동안의 프라임의 성공의 프라임들이요, 리셋돼서 다시 시작된다고 봐야 돼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당연히 우수 대학을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적재적소의 가장 좋은 자리에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이 깨졌습니다. 보실까요?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에서 왼쪽은 10가지로 했을 때 미래인재 핵심 역량이었고요. 오른쪽은 이제 4차 산업 기준으로 2020년도에 제공한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눈으로 보시면 없어진 것도 있고 순위가 바뀐 것도 있죠. 여기 창의력이라고 밑에 있습니다. 감성지능. 대기업에서요, 요즘은 개발자조차도 감성지능을 보는 거 아세요? 예전에는 개발자는요, 우리 흔히 뭐라고 얘기했어요? 무엇인가 그냥 조용히 개별적 공간에서 몰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개발자는 하겠지. 아닙니다. 더 이상 개발자는요, 누군가 소통하지 못하면 개발을 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만드는 이 AI 지능이 감성적인 소통 코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에서 능력이 좀 탁월하다. 뭐가 있을까? 제가 여기서 5개만 있어 여러분들을 업어갑니다. 요즘 인력 시장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어요. 인력 시장에서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옛날은 면접을 봐서 뽑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요즘은 면접을 봐서 뽑는다가 아니고요.
면접을 봐서 함께할 친구를 모신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실제 대기업에서 그래요. 제 표현은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어가지고 취컨을 하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괜찮은 인력들을 뽑기를 원하거든요. 볼까요? 반영하고 적응하는 방법, 메타인지.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나 자기주도적인 많은 부분들이 이미 잘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상이 원하는 여러분들의 자기주도적인 건 뭘까요? 하나 빗대어 얘기할게요. 전국 노래자랑 다시 시작한다고 하죠. MC가 정해졌습니다. 전국 노래자랑이 예전에는 어떤 거였냐면 흥미도 있었지만 노래 잘하는 친구가 그걸 통해서 캐스팅 되려고 하는 부분도 목적이 적었지만 있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는 누가 경쟁 상대일까요? 이제는 미국에 있는 갓탤런트가 경쟁 상대예요. 왜? 썸네일 같이 따야 되거든요.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더 이상의 경쟁 상대는요, 우리가 국내에 국한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디 내놔도 미국을 가든 싱가포르를 가든 어디 내놔도 여러분들이 빛나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인재라는 거예요. 낭중지추. 근데 더 웃긴 거, 제가 얼마 전에 글로벌 발표 대회에서 영어 발표를 했어요. 와, 15분 넘게 영어로 발표하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질문을 받는데 이 질문에 내가 답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나는 그냥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저는 역량이 뭘까요? 저는 글로벌 역량이 아직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체크해야 돼요. 제가 몇십억, 몇백억을 얘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부족한 역량이 뭔지를 체크한다면 여러분들도 내가 이렇게 좋은 대학에서 무엇인가 공부를 잘하고 학점이 우수하더라도 나의 부족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냉정하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똑똑한 사람들한테 제일 강력한 무기는요, 정보라는 무기만큼 강력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서치 능력, 서치에서 필터링 능력, 필터링을 한 다음에 나와 맞을 커스터마이징 능력까지가 똑똑한 사람의 정말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내가 어떤 걸 서칭하고 그걸 내 걸로 뭘 만들지를 고민하셔야죠. 근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갈 방향이 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국가 정책 되게 모르죠? 대학생들이 창업하면 1억에서 2억, 네, 요즘은 담보 없이 제공을 하고요. 더 재밌는 거, 야, 담보 없어도 여기 뭐 이렇게 우리 그거 서줘야 돼, 보증 서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죠? 아니요. 2019년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인이 없어집니다. 즉, 여러분들이 도전을 했다가 실패하더라도 그 돈을 여러분들한테 추징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정책 알아요? 모르잖아요. 이게 무선 마이크여서 약간 혼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빨리 끝내겠습니다. 좀 빨리 끝내.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제도를 가지고 여러분 접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 핀다라고 하는, 아마 서울대 선배님이셨을 거예요. 핀다라는 그 아세요? 여러분들 잘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핀다는 은행마다 비교해서 대출이 가장 저렴하고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나올 수 있도록 비교해주는 어플이거든요. 핀다. 여러분들 선배예요. 서울대 출신입니다. 그분이 LG인가 삼성에서 인사 담당자가 대학교 2학년 때 와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손 들고 질문한 거야. 저 죄송한데요. 1번 친구는요, 학점이 개판인데요. 창업하다가 말아먹은 애가 1번이고요. 2번은 학교 생활 겁나 열심히 해서 학점이 되게 좋아요.
근데 인사 담당자분은 1번 뽑아요, 2번 뽑아요? 그렇게 핀다 대표한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핀다 대표한테 그러니까 핀다 대표가 질문을 하니 대답을 생각도 안 하고 당연히 1번 뽑죠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인사 담당자가. 그러니까 핀다 대표가 그때 생각한 건 그러면 내가 잃을 게 없잖아. 넌 어차피 못 가도 대기업은 그냥 취업하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창업을 합니다. 웃긴 거 알려드릴까요? 핀다가 지금 유니콘 기업이에요. 유니콘 기업 아시죠? 뜻. 기업 가치가 1조인 데를 유니콘 기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그리고 창업한 분들 서울대가 너무 많은 거 아세요? 진짜 너무 많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통해서 무엇인가 배우기보다 아주 짧은 인사이트라도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이 영상을 보는 이유는 그거예요. 무엇인가 좋아하면 그 좋아하는 걸 바탕으로 시작해도 여러분들이 잃을 게 크게 많지 않다는 걸 상징적으로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Really the day that my website crashed with too many hits that I realized, okay, time to put the contracts aside, no longer be a lawyer and pick up the bricks and just be an 장비가 없었던 탓에 35mm 방수 카메라를 팔목에 밴드로 고정시키고 서핑 모습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몸에 부착하고 찍은 생생한 영상들을 지인들에게 보내자 자신의 안구보다는 영상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이 쏟아졌고 여기서 그는 액션 카메라의 사업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바로 작업에 돌입. 당시 여자친구와 여행 다니면서 액세서리를 팔아 마련한 돈에 부모님에게서 받은 투자금에 더해 액션 카메라 회사를 설립. 사업 실패를 경험했던 탓에 그는 2년 동안 완벽한 카메라 개발에 몰두했고 그 결과 미국의 한 스포츠 박람회에서 첫 액션팀인 오픈땡을 선보이자 그 결과는 초대박! 매출이 성장세를 거듭하면서 그의 회사는 2014년 6월 나스닥 상장에 성공. 액션캠 회사 설립 10년 만인 2013년 그는 미국에서 10억 달러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1,426명의 억만장자 중 가장 어린 기업인이 됩니다. 서핑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액션캠을 만들어 옷방석에 앉은 서핑 덕후 CEO 닉 우드먼. 덕질의 해피엔딩, 성공한 덕후들 1위에 올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을 잠깐 준비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괜찮죠? 네. 바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가지고서 지금의 내가 또 잘하는 게 무엇인지를 같이 고민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지금 시기에 필요한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벤처기업의 붐이 다시 일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뭘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송영길, 이 빅데이터 전문가이자 부사장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게 일어나냐? 이 세 가지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질 거고요. 여러분들은 오래 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없어도 사람들은 잘 살 겁니다. 그러면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혼자 살게 되는 시간이 길어지면 어떤 시장이 열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오래 살게 되면 어떤 시장이 열리고, 마지막으로 나 없어도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다는 건 기계화를 대표적으로 얘기합니다. 기계화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아시죠?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혹시 그거 아세요? 2014년도에요. 개별적으로 재밌는 게 2014년도에 1인 식당이 처음 생겼어요. 1인 식당. 그것도 어디서요? 그 전에 딴 데 있었던 건 모르겠고요. 뉴스를, 매스컴을 타고 처음 나온 건 홍대에서 1인 식당이었습니다. 1인 식당이 맨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놀라웠죠. 왜 놀라웠을까요? 야, 1인 식당 가서 누가 먹어? 근데 지금은 혼밥부터 해서 여러 가지 혼자라는 키워드로 검색되는 게요. 90가지가 넘습니다. 혼삼겹살, 혼맥, 혼소주, 어마어마하죠. 이때 이 기회에 잘된 요식업은 어떤 데인지 아세요? 1인과 다인이 이 파티션이 바로바로 밑에 레일을 달아서요. 1인도 가능하고 다인도 가능하게 만든 식당들이에요. 이런 변화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변화에 놓인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산타토익, 이거 공부해 보신 분, 산타토익으로 토익 공부 보시면 이분은 인사이트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어떻게 사업을 하게 됐는지 아세요? 시작이 되게 웃깁니다. 대학을 잘 다니고 있다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군대 상병인가 병장의 여자친구가 바람을 핍니다. 바람을 피는데 딴 건 기억이 잘 안 난대요. 너 왜 그랬어? 하니까 그 남자는 버클리 대학 다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제대를 하자마자 공부를 미친 듯이 해서 버클리를 갑니다. 버클리를 갔다가 와서 이 회사를 만들어요. 수많은 과정들이 있겠죠. 제가 얘기하는 건 인사이트는 어디서 올지 몰라요. 그걸 그냥 무시하지 마세요. 볼까요? 레딧이 정말 유수하고 똑똑하죠. 5천억에 매각됐어요. 레딧이 잘 모르죠? 네, 미국에 있는 기업입니다. 뭐냐면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네이버 웹툰 만화처럼 스마트 웹소설 기반의 컨텐츠 제공하는 회사예요. 대단하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보다 무엇인가의 역량과 능력이 더 대단하기보다는요, 아까 제가 초입에 얘기했던 이 사람들의 성공에 대한 욕망과 갈증, 간절함이요,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내가 다음 달에 그런 인터뷰가 있어요. 다음 달에 월급을 줘야 되는데 여기서 투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운전하다가 갓길에 세워두고 토합니다. 그 중압감 때문에. 우리는 그런 책임감 있는 삶들을 각자 살고 있잖아요. 그럼 나는 어떤 중압감에 어떤 갈증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삽니까? 그래야 돼요. 마지막으로 제가 마켓컬리 하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할게요. 기존에 있는 시장이라고 여러분들 들어가는 걸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돼지가 날 수 있는 거 아세요? 돼지가 날 수 있어요. 언제 날 수 있어요?
강력한 태풍이 왔을 때 날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 어떤 시장이든 파이가 크잖아요. 거기서 불어닥치는 자본의 회오리는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꿈꾸는 어떠한 영역들이 있다면 거기에 파이가 돈일 수도 있고요. 많은 미래의 가치일 수도 있어요. 그 파이를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켓컬리요. 쿠팡이 이미 잠시 이 시장을 다 먹어가고 있을 때요. 위메프도 있었고요. 다 있었죠 그때. 근데 마켓컬리가 왔을 때 야 거의 컨셉 비슷하고 다 되는데 마켓컬리가 되겠어? 정말 많았어요. 마켓컬리 보란 듯이 성공했고요. 지금 기업 가치가 1조 4천억입니다. 마켓컬리도 나스닥에 상장하려고 대기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내부 문제 때문에 못할 뿐입니다. 마켓컬리와 쿠팡의 차이는 몇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딱 큰 거 하나가 있어요. 퀄리티 관리를 따로 한다. 쿠팡은 정말 많은 일상적 제품을 관리한다면 마켓컬리는 우리가 일상에서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나 아니면 무엇인가에 고급 식재료나 함부로 접근이 쉽지 않은 것들을 마켓컬리에서 구할 수 있게끔 한 차별화가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통했는지 20, 30대가 되게 많고요. 여성 이용자가 유난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앞으로의 내 삶에서 이런 파이가 기존에 있다고 해서 레드오션이라고 해서 그걸 겁내하지 마세요. 이런 여러 가지가 기업 인재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복합적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 협업 능력, 디지털 리터러시. 근데 디지털 리터러시 아시나요? 접해 보셨어요? 네. 디지털 리터러시는 뭐냐면요. 우리가 너무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는데요. 이 정보가 괜찮은 정보인지 아니면 이 정보가 합당한 정보고 합리적인 정보고 이런 여러 가지를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리터러시입니다. 함부로 공급된다고 그 정보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번 강의 준비하면서 사실 이 4번이 없었어요. 근데 이 4번이 지금 우리가 아는 30개 대기업에 다 들어가요. 디지털 리터러시가 진짜 다 들어가요. 놀랬습니다. 모든 기업이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매스컴이나 아니면 이런 데가 아닌데 왜 이런 것들을 하지? 기본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앞으로 잠깐 가볼게요. 마켓컬리도 디지털 리터러시가 있죠. 여기도 디지털 리터러시가 아마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스타트업 잘 나가는 스타트업이든 우리가 기업이든 이게 핫 이슈예요. 이 능력이. 그럼 면접 볼 때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베이스로 해서 저는 디지털 리터러시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습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면접관한테만 얘기해도 저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강의를 마치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한 게 있어요. 행위는 자동화될 수 있으나 사고는 자동화될 수 없다. 우리가 사고하는 건 자동화될 수 없기 때문에 AI가 우리가 익숙해진 걸 넘길 수는 있지만 없는 걸 창조할 수 없다는 게 그겁니다. 두 번째, 절박함과 이루고자 하는 갈망을 갈구하라. 여러분들이 무엇을 꿈꾸고 어디 도착점까지가 여러분들의 목표인지는 아무도 모를 겁니다. 하지만 그걸 꼭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위해서 플랜을 짜고요. 그런 건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그게 내가 세상에 던져지는 그 순간의 플랜으로 바뀌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Every startup is on overnight success. 다들 아시죠? 해석하진 않겠습니다. 이거 실제 실리콘밸리에서 유행하는 이야기예요. 모든 스타트업이요. 하룻밤에 성공으로 도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언제 정도 도달해요? 500일 뒤에 이 성공이라는 걸 만져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500일도 빠르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수많은 CEO들의 인터뷰를 보고 그것들을 분석했을 때
2000일 정도가 되는 CEO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2000일. 2000일이면 6년, 7년이거든요. 6년이 되겠네요. 앞으로 오늘 강의 이후에 제가 또 어느 자리에서 어떤 매스컴으로 만날 수도 있고 하겠지만 우리가 더 좋은 서로 발전된 부분에서 만났을 때 서로 더 밝은 모습으로 인사하는 우리가 되길 좀 기대하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